이번 주는 되게 뭐랄까 피곤한 한 주 같아요. 힘들다기보다 신경 쓸 게 되게 많은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요즘에 경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역전세,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비해서 많은 공부를 해뒀었어요. 주인이 역전세가 거의 막 1억 가까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4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통보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남겨놓고 제가 이 집을 저한테 팔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팔 의사가 없는 거죠. 잔금을 안 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고 주소를 빼라고 오늘 문자가 마지막 문자가 온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입자가 이삿짐을 빼고 주소를 빼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잖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세살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세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초부터 저는 자가 아파트를 그 당시에 아파트를 사주고 시작을 하셨어요. 신도시에. 그러니까 남의 집 살이 해본 적도 없고 이혼과 동시에 집을 2개를 이렇게 정리했을 때도 저는 친정집, 엄마네 집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남의 집 살이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 역전세가 막 발생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어요. 역전세를 이런 상황이 거꾸로 돼서 제가 세입자한테 6,500만 원을 10년 전에 물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부채를 정리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친구들한테 대출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역전세에서는. 전 친구들한테 그 돈을 다 껐어요. 그래서 그거를 잔금일에 딱 맞춰서 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집주인은 하는 방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답이고, 이렇게 되면 제가 임차권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머리가 갑자기 막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진실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그 통화하는 동안에 서로 풀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그 책을 벤자민 하디의 책이잖아요. 이 책을 다시 읽고 있어요. 왜냐면 이 벤자민 하디가 그 퓨처 셀프 셀러를 만든 작가인데, 이 벤자민 하디의 책이 되게 제가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그 최고의 변화는 사실 어떤 노력이나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데서 가장 쉽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벤저민 하디는 조직 심리학의 세계적인 전문가예요. 그리고 1억 명 이상의 이 심층적인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분위기나 이런 상황에 되게 요동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파도 뭐 이런 걸 통과하고 또 책을 읽어보고 이러면서 그냥 이런 시간도 그 에너지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나 저도 그거를 이렇게 감망을 한다고 할까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리듬을 타래요. 마치 왈츠나 춤곡을 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동요되지 말고 그냥 그런 분위기를 흐름에 따라서 한번 내맡겨 보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기다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잔금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집을 알아봤겠죠. 거기 막 인테리어도 하고 너무 안 좋은 거죠.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이삿짐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그런데도 가타부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렇게 풀면은 저는 그거는 반드시 회전돼서 본인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되게 얘기하면서 풀면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좋은 인연으로 올 수가 있는데,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 푸는 방법이 이렇게 난해해지면 저는 그게 다시 돌아서 다른 방법으로 본인한테 온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동요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며칠 전에 그 독서 모임 하는 사람들하고 그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와, 이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있을 곳에 깡통기차를 갖고 가는데 너무 재밌고, 와, 저희 같이 온 일인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저희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 제가 독서를 하면서 느낀 거, 제가 마음속에 평정심을 찾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정말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막 열심히 일하고 산 시기가 있었어요. 되게 많은 시기가 있었고,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지 못하고 1년을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50을 넘기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최소한 4계절의 흐름은 느끼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제가 꼭 여행을 가야지만 사계를 느끼는 건 아니지만 저 혼자의 약속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여행을 가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5명이 나의 평균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막 몇 년 동안 독서 모임을 하고 또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막 이렇게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닮아가지 않으면 이 독서 모임을 안 나오시겠죠. 점점 결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너무 좋아하게 되고 여행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뭐랄까 격을 만들어가는 거 이거에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 5명이 나를 결정한다고 하면 지금의 내 주위의 5명은 너무도 괜찮은 5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벤저민 하디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만의 성지를 만들라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성지가 있으신가요? 요번에 제주도 여행은 너무 다른 때랑 틀리게 너무 뜻깊었던 게 제가 좋아하는 분들과 많은 시간을 정말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다. 이것도 너무 큰 의미가 있었는데 거기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거기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 때 관광지 외에 갈 수 있었던 많은 곳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아침마다 저희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둘레길을 걸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막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그런 꿈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퇴직하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하면서 책 한 권을 꼭 써야지. 이런 생각이 평소 때 해보지도 않은 그런 생각이 제가 생긴 거예요. 빌 게이츠도 1주간 생각주간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또 가끔 제가 이렇게 혼자 가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가서 혼자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휴식과 리셋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휴식과 리셋의 시간이 혼자 가는 여행이 될 때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가는 여행이 될 때도 있고 저 혼자만의 그 아지트 같은 카페에 찾아서 혼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휴식 같은 시간인 거죠. 삶의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래요. 모든 환경에 규칙과 상한선을 정하래요. 그러면 불필요한 것이 덜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테레비를 없앤 지 벌써 한 15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테레비 없으면 불편하지 않냐고. 그런데 저한테는 근데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테레비가 불필요한 거에 속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드라마나 막 이런 거를 보면 저는 그거를 끝까지 봐야 돼요. 막 시리즈별로. 그리고 홈쇼핑 같은 것도 보면 너무 싼 거를 이렇게 세트로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거를 막 구매해서 싸놓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과감하게 테레비를 싹 없앴어요. 그러고 나니까 책 읽는 시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테레비를 없애면 감각에서 좀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런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뭐 트렌드 이런 거에서 떨어질 수는 있는데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 그래서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이 테레비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삶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갖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내보내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환경에 강제 기능을 포함시키래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면 이게 루틴하고도 연결돼 있고 자기 체크리스트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벼룩이 막 병에 담으면 막 튀어나오려고 한대요. 그런데 뚜껑을 딱딱 닫아 놓으면 3일 후에는 딱으로 튀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그렇게 빨리 적응이 되는 거죠. 조지 오웰이 책에서 그렇게 썼대요. 영국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보통 때는 막 신사인 척하고 얌전한 척하고
이렇게 외눈 안경을 쓰면서 어찌 보면 고고한 척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는 그렇게 고고한 척하는 그 사람들이 늘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환상, 이거에 대한 본인의 역할, 이런 걸 아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죠? 저는 요번 일을 겪으면서도 당황스럽긴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냥 알고 지내는 그 부동산 관련 교수님한테도 전화를 했고, 또 제 지인 중에 또 부동산에 계신 분들, 금융 쪽에 계신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다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게 참 부끄러운 건데, 평소 때 전화 안 하다가 이런 사건 터지면 딱 전화하기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들은 영락없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또 감사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희 팀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내 인생은 스펙타클하다. 어려운 상황에도 많이 처하지만 그렇게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를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저희 팀원이 막 장난삼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저스께서 팀장님을 단련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얘기한 팀원은 종교가 없는 팀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를 단련하시나? 그런데 제가 인생을 통과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20대 때 남의 집 살이하고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50대에 남들은 다 안정권에 들어가는 50대에 저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의 인생에서는 공짜가 없구나. 내가 반드시 어떤 거를 겪고 경험하고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지만 이게 통과가 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그래, 이것도 내가 20대에 통과 안 했으니까 난 50대 이거를 공부해서 잘 통과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굉장히 담담해지는 거예요. 유튜브 박말래 할머니 아시잖아요. 이 박말래 할머니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그 글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는 것에 장단을 맞추는 사람만이 와서 같이 춤을 추는 거래요. 내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사실은 이 유튜브도 맨 처음에 찍게 된 이유가 저희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이 책을 다 못 읽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못 읽고 올 경우에 제가 찍은 유튜브를 보라고 해서 찍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늦게라도 잠깐이라도 왔다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분들이 서로 공유하는 그 에너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와서 얘기하고, 가끔 뭐 먹기도 하죠. 자주 뭐 먹고 책도 보고, 저희는 이제 독서 코칭 쪽으로도 하니까 그런 코칭, 독서 코칭 하고 이러면 되게 힐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딱 띄우면 서로 많은 의견을 서로 피드백 해주는 거는 정말 독서 모임의 좋은 효과 같아요. 그래서 이 벤저민 하디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러면 저도 이 책을 읽고 생각이 조금 바뀐 게, 그래, 환경을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집을, 저도 이제 이사를 나갈 준비를 하니까 집을 꾸밀 때도 뭐랄까요, 그 동선이나 내가 앞으로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테리어를 그렇게 세팅하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갔다 왔던 그 제주 여행은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제주 여행 갈 때 그 제가 정말 어머니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출발할 때는 정말 울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갔었어요. 여러 사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는 또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을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가, 정말 딸처럼 생각해 주시던 그 분이 저 몰래 그 공무원 원서를 접수시켜 주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그 공무원 시험 보러 가는 그 어떤 언니를 따라갔다가 오히려 그 언니가 떨어지고 제가 우연히 붙어서 이렇게 공무원을 얼떨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는 되게 슬픈하네요. 사실은 제가 어머니같이 생각하시는 그 두 분이 거의 한두 달 사이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상반기는 좀 마음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사를 나가려고 하니
또 이런 생각지도 않은 제가 경험치가 없는 이런 문제에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또 인생에 또 경험하지 않은 또 하나의 어떤 또 산이 다가오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많이 걷고 정말 바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일행들이 막 이렇게 갈 때 저는 뒤에서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따라갔어요. 조용히 따라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문득 정말 내가 나중에 퇴직을 해서 자유인이 되면 나는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책 한 권을 써야 되겠다. 사람들하고 연락을 당분간 딱 끊고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최고의 변화는 환경에서 온다. 이 얘기 너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또 뭐 시간을 바꾸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소소하게라도 뭔가를 바꾸어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것도 유의미하다.